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의회가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폐쇄는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식당 운영자의 반 이상이 영업이 3개월 전보다 영업 환경이 나빠졌고 44%는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바이러스 케이스는 지난 2주일 사이에 25%가 줄어들었지만 백신 접종이 정체돼서 사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백신 접종 성공을 미국과 비교해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이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비난하고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세계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혐오 그룹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우파 조직에서 공화당 엘리트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비밀리에 멤버로 활동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전국정책위원회라는 그룹인데 여기서 반이민 정책 등이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할러데이 선물 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전보다 비싸진 선물을 기꺼이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콜라 사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1년 가택연금 판결을 받아 세계의 뉴스메이커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니 2020년이 언제 시작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허덕이는 동안에 9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미국의 연방 회계 연도 첫날은 10월 1일에 시작이 됩니다. 로컬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는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6월 말까지가 회계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다음 해에 6월 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미국은 10월 1일에 시작을 해서 다음 해에 9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연방 상원에서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단기 예산안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비상한선과 연관돼 있는 건데 아니면 오늘 밤 11시 55분 9월의 마지막 날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10월의 첫날인 12시 자정 0시부터는 연방정부가 폐쇄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오늘 그 밤 11시 59분 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전부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투표 절차만 남아있고 혹시 제가 헤드라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동안에 투표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지금 텔레비전을 고치고 있어서 텔레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안에 사실은 이 단기 예산안, 기간 산업도 그렇고 어떠한 부분이 얼만큼 포함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하원이 이미 통과시켰고 또 한 번 뭔가 다짐하는 일을 어젯밤에 했고 하원이 제가하는 이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그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연방 정부가 잠깐 그 문을 닫았던 적은 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또 한 12월 달에 무척 오랜 기간 동안 연방 정부가 문을 닫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화당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랬기 때문에 많은 그 지적을 받았었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될 것 같으니까 나중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죠. 땡큐 고맙습니다. 혹시 201로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201이요 채널이요. 고맙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가 오니까 금방 고쳐지네요. 저희 항상 이 방송실은 스튜디오는 생방송 동안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최선의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만약에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연방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그 중요한 것은 나중으로 미뤄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 문제, 제향군인청, 제향군인 병원 같은 데는 연방 정부가 문을 닫더라도 일단은 오픈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 소셜 세큐리티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오래되면은 오래될수록 그동안 고맙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시설 또 시설이 문을 닫거나 서비스가 되지 않는 일이 되고 연방 정부도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일단 오늘 단기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통과돼서 내일 아침 여러분들께 연방정부 문 닫았어요 라는 부분적으로는 닫거든요. 연방 공무원들 봉급 지급되지 않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은 없을 것으로 지금 90% 이상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때 몇 가지 또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를 이제 며칠 안에 연방정부에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빚 상한선 올리는 것 많이 말씀드렸죠. 채무 불이행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 크레딧 카드 이자율도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이 있고 어찌 보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기간 산업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산업안에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식당이 정상적으로 언제 될 것인가 이것도 기간 산업안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예산안 통과시켜서 내일 연방정부 폐쇄하는 것 막아놓고 빚 상한선 지금 재무장관은 10월 18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어디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을 결정해야지 됩니다 하고 통고를 했죠. 기간산업안은 8월 달에 아주 드물게라고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19명이나 찬성을 해서요. 69표로 작은 한 1조 달러 조금 넘는 것이 통과가 됐죠. 그때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다른 18명이 이제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된 건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3조 5천억 달러 이것을 민주당이 액수는 줄인다고 하지만 이게 통과돼야지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이 지금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일드 케어 그 세금 공제 혜택 계속된다거나 킨더가든, 프리킨더가든 이런 내용이요. 또 장기적으로는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도 무료로 하고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식당 업계에서도 이 같은 안이 통과가 돼야지만이 이 Build Back Better Act라는 게 있잖아요. 해서 뭔가 레스토랑을 다시 살리기 하는 그 기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안에 전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뭐 모기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하는 것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식당협회에서 의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제발 이 3조 5천억 달러의 이 큰 아주 큰 틀의 어떤 예산안 같은 것 좀 제발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라는 것을 했고, 공화당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몇몇 의원은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은 돈 때문에 그렇죠. 아니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돈 쓰기만 좋아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 국가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하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지금 비상사태다. 그리고 왜 그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됐는가? 공화당이 뭐 원치도 않는 부자를 포함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감면해 줬기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뭐 3조 5천억 달러, 1조 몇천억 달러 이런 많은 돈들을 쓰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변치 않는 것이 40만 달러 미만 연수입이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40만 달러 이상 부부나 커플이 세금 보고 같이 하실 때는 그것보다 많은 액수죠. 2배 정도. 그리고 기업에 이 기업 그 법인세 같은 것을 올려서 상당히 충당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식당협회에서요, 정부가 이럴 때는 저희를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국 식당협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의 분들이 3개월 전보다 오히려 지금 저희는 식당을 운영하기가 더 나쁩니다.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종업원들 어떤 이유로든 부족하죠. 그리고 뭐 물류 대란 같은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원료, 재료, 식재료 같은 것들 하니까 뭐 비싸지잖아요. 재료값이. 스텝은 부족하고 델타 바이러스와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리고 음식값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고 재료비는 비싸지고 나아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틈새를 잘 뭐 파고 들어가셔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딜리버리를 많이 한다던가 단체 주문을 받는다든가 하시는 분들이었겠죠. 9%의 분들은 3개월 전보다 우리 식당 운영하기 좋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3개월 전으로 기간을 잡느냐면은 그게 바로 델타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죠. 7월 달에 대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직원들이 무서우니까 일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손님들도 식당에 가서 음식 먹는 것을 조금 꺼려 하시기도 했고, 제가 며칠 전에 다녀본 식당들은 제가 다녀본 식당만 그랬는지 거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식당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식당은 정말 꽉 찼습니다. 꽉 찼었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시는 그런 식당은 조금 이 코비드 이전에 한창 바빴을 때보다는 조금 덜 바쁜 그런 분위기이던데, 지금요 45%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내는 완전하게 오픈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전국 식당협회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그 생각, 식당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64%가 이젠 저는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편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7월 4일보다 7% 정도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비라든가 스텝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4분의 3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스텝이 부족해요 라고 답변하신 분들의 83%는 적어도 10분의 1 정도의 스텝은 부족하고, 39% 되시는 분들이 20%, 5분의 1, 이것보다 지금 5분의 1 더 있어야지 되는데, 야, 저 사람 구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전부 전업을 했는지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들여도 안 오시네요. 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운영 시간을 줄이고 어쩌면 운영 시간을 줄여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당도 있으리라고 짐작이 되네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운영 시간 줄이고 스태프들에게 돈 더 주고 재료비 비싸고 음식값 맘대로 올리지 못하고 하면은 이윤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한국 식당에 이런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해장국집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게 재료비 비싸졌어도 고기값, 채소값, 김치값 다 비싸졌어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불만이 없다. 이제 전에는 우리가 만약에 식당을 하는데 소프트 드링크라든가 뭐 재료 같은 거 박스로 김치 오는 것 있잖아요. 전화만 하면 왔었던 그런 것들, 많은 병에 들어있는 그런 그 식당 재료들이, 식재료들이 지금은 거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거나, 물론 한인타운에서 한국 분들이 거의 100%인 식당인 곳은 또 그런 곳에 그 재료를 공급하시는 분들도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만 타운에서 떨어져서 손님 가운데서 한국 분이 아닌 분들도 섞인 그런 곳은 거래처도 원래 식당의 거래처가 꼭 한국 사람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던가, 주문을 해도 다 주지를 않는다던가, 이런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91%예요. 식재료가 전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잭 인 더 박스조차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고 아주 큰 체인이잖아요. 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노동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3개월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55%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 돼서 한 번 더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뉴스가 많이 있었고, 지금은 그 뉴스가 반반이지만 막연한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잠재 의식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3개월 안에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라기보다 각오예요. 이런 땐 정말 각오죠. 아픈 각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55%. 그러면 팬데믹 이전에 노멀로 가려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기간이. 뭐 막연한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뭐 어떤 상태에 있어서 몇 퍼센트 경제학자들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멀로 가려면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라는 답변이 44%, 7개월에서 1년 사이 23%, 그러면 나머지는요. 19%의 식당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노멀이라는 것은 없다.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식당이 오픈을 해도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78%가 실내에서 음식 드시기를 꺼려 하신답니다. 22%만 That's okay. 나 뭐 실내에서 밥 먹는 거 괜찮아요 하고 전혀 꺼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야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사람들이 다 그러려니 하면서 먹지만, 뭐 추워지고 더워지고 아무리 난로를 놓고 에어컨 뭐 놓고 뭐 물 나오는 분무기 뿌리고 한다 할지라도 길어지면은 피곤해지고, 내가 돈 내면서 왜 이렇게 천막에서 후질근하게 밥을 먹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텐트라도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지 되고, 여러 가지 돈을 더 써야지만 되는 환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이 식당 협회에서 의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3조 5천억 달러 그 지출 안에서 돈이 얼만큼 깎이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식당 업주들을 렌트비를 지원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현금으로 지원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포함된, 제발 연방 정부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좀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편지를 의회에 보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지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레이티스트 뉴스도 있고요. 지금 또 텔레비전에 보니까 요즘 너무 가장 인지도가 짧은 시간에 높아진 사람은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조 맨신 의원입니다. 기간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산업 안 하면 나하고 관계 없을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다 그 연관이 되는 거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3조 5천억 달러짜리 그런 그 예산안을 조 맨신 민주당인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은 1조 5천억 달러로 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이게 2조 5천억 달러도 아니고 1조 5천억 달러도 아니고 결국은 한 2조 달러 정도, 2조 달러에서 2조 5천억 달러까지 갈 것 같지도 않고요. 한 2조 달러 정도에서 그게 그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원래 3조 5천억 달러를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기후변화하는데도 돈을 쓰고 다리 놓고 뭐 놓고 합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의원들이 이렇게 1조 5천억 달러라고 말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안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것은 분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 맨신도 1조 5천억 달러라고 본인이 얘기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쓸 것을 올릴 것을 각오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처음에 3조 5천억 달러로 해놨던 민주당 정치인들도 3조 5천억 달러를 다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해서 한 2조 달러에서 2조 5천억 달러까지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뭘 하기는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큰 그 실용적인 뉴스가 아니니까 그 정도에서 일단 끊고요. 미국에서는 지난 2주일 사이에 한 25% 바이러스 확진자는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11만 4천 케이스 정도. 사망률은 아직 올라가죠. 왜냐하면 7월 달부터 델타 변이가 시작이 돼서 막 그 아팠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 사망률이 딱 피크에 오르고 피크를 칠 때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 몬태나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엘라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스콘신도 테네시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감염률 자체는 인구 10만 명당으로 할 때는 커네디컷주 저쪽 동북부주가 가장 감염률이 낮아서 인구 10만 명당 1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트윈데믹, 팬데믹이 이 전염병이잖아요. 팬데믹인데 트윈이니까 쌍둥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오는 트윈데믹이 올 겨울에 올 그 팬데믹과 독감이죠. 그래서 딱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일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독감 예방 접종과 팬데믹 접종을 백신 접종을 동시에 받아도 된다. 그리고 정말로 올해는 독감이 지난해보다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바이고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정말 사람들이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률이 조금 줄어들었었는데 그리고 마스크를 너무 그때만 하더라도 철저히 쓰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독감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조금 매년 이렇게 겪어놔야지
뭐 백신 접종은 워낙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률보다 효과가 낮지만요. 한 5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도 50%, 독감 백신이요. 그 독감 백신의 효율성도 한 50%. 그러니까 이거는 코비드 백신 접종률보다 접종률도 낮고 그리고 효과도 훨씬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코비드와 백신 접종이 동시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 백신 접종을 받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하나보다 투인이니까 당연히 더 강해질 테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몸이 약하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폐를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그를 공격당할 수 있어서 호흡기 질환이니까요. 이 코비드 19도 해서 이제 여러분들 동시에 맞으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임산부도 결국은 이 질병통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미국은 거의 정체예요. 한 2번 다 맞은 사람 50% 평균 전국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많은 곳도 있지만 버몬트주 같은 경우 동북부주 있지만 어쨌든 평균은 55% 정도 되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과 미국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극단주의적인 정치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럴 때 그 국가에서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백신이 정치화됐기 때문에 백신을 생산을 하고 그것도 2종류나 뭐 만들어낸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만 반짝하다가 아시아 그 퍼시픽 국가보다 미국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뉴욕타임스가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뭐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을 받은 비율은 45.2%랍니다. 전면적인 접종이 아니라요. 이제 한 번 정도. 그러면 G7 국가들은 전부 뭐 65% 정도 되고 미국이 낮아서 지금 뭐 55%, 56%, 일본도 그 정도. 일본이 지금 미국보다 약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국가에서는 아주 저소득층 국가는 지금 2.3%밖에 안 되고요. 100명당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인구 100명당 몇 명이 맞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예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가 미국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을 받은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해서 지금 일본의 경우는 2번 다 맞은 사람이 일본 60% 넘었군요. 미국보다 이제 훨씬 몇 퍼센트 한 4%포인트 정도 앞서가네요. 그리고 적어도 한 번 맞은 사람 70%. 일본은 조금 특이합니다. 2번 다 맞은 사람과 한 번 맞은 사람의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인구가 노령화고 하니까 아마 동시에 많이 놔서 그럴 수도 있고 한국이 전체적인 인구의 노령화가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이 젊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번 맞은 사람이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일본보다. 한 번 접종 받으신 분이 지금 76% 그리고 완전히 2번 다 받으신 분들은 일본보다 한 10% 작은 5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돌파 감염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뭐 0.6% 백신 접종 완전히 받았는데도 돌파 감염되시는 분들 그러나 이게 아주 심각하게 돌파 감염으로 아프신 분들 또 사망률은 뭐 0.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돌파 감염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그다지 많지 않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백신이 미국에서는 정치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아는 대부분 이 한국을 포함해서 정부가 질병통제국이 이거 맞는 게 좋습니다 하면은 없어서 못 맞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한 30만 명 정도만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는 뭐 예약을 받는다던가 그런 것을 운영을 할 때
뭐 대단히 많은 그 뭐 한 1,000만 명 정도가 뭐 지원을 했다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지금 이만큼 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늘 그 새로 발생되는 뉴스를 전해드리느라고 그 뉴스 속에 인간이 사는 삶의 것까지 같이 전해드리는 것을 요즘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 접종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1918년도에 그 스페니쉬 독감도 이겼고 뭐 2차 대전 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그 많은 것들도 아픔, 슬픔 이런 것도 이겨냈고 그러셨던 분들, 그리고는 유럽을 간신히 그 탈출을 해서 미국에서 살다가 105세까지 사시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분, 할머니, 이런 분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커네디컷에서 2살 태어났는데 2살 때 그 엄마가 스페니쉬 독감으로 숨지셨습니다. 이분은 2살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18년도였으니까 남자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와 할머니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남자가 이 두 여동생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이태리계니까 이태리로 아이들을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포스터 홈에서 살면서 재봉을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조종사로서 전사한 거죠. 전사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이잖아요.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다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거 쫓아낸다. 뭐 그 이태리가 늦게 1940년도에 참전을 했잖아요. 가라 했는데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하다가 안 가다가 사랑하는 사람 전사했고 어디로 포르투갈에 리스본으로 해서 미국으로 와서도 어렵게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아주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예요. 50년 동안이나 목발을 집어야만 걸을 수 있었던 그런 것까지 다 그 감내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강한 어머니가요. 105살 되셨는데 9월 9일에 기침을 하셨고 그런데 이것도 아주 슬프게도 이 105세 되신 할머니를 케어해 주시는 분의 남편이 아이다호에 있는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옮기고 이 할머니를 돌봐주시던 케어기버인 이분께서 할머니에게 옮기고 해서 세 분이 모두 감염되셔서 뭐 이틀 뒤에 병원에 가셔서 산소 공급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폐렴 걸리셨고 그 뒤에 16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게 9일이고 9일 거의 일주일 만에 이 할머니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신 이 딸이 장애를 겪고 있는 그 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정말 슈퍼맨 중에 슈퍼맨인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상상도 못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주택시장 여전히 핫하다 하는 뉴스 오늘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그 온라인 판매 추세 올해도 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악시오스가 여러 그 전문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할러데이 시즌 어제부터 사실 뭐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비자 가격이 이번 할러데이 시즌에 20%가 오를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쇼핑, 물류 똑같습니다. 식당이 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죠. 한국에도 일한다는 사람 별로 없고 트러킹 회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하역할 사람도 부족하고 하니까 뭐 물류 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인건비는 올라가고 해서 공급망이 언제쯤 편안해질지 알 수 없는 거죠. 저도 자동차 리스 돌려주고 해야지 되는데 한 달 넘겼고 또 2달째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기꺼이 지갑을 열으신답니다. 아직은 뭐 어려울 때 뭐 연방 정부에서 보조받았다던가 아니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여행 안 가시고 쓰려고 하셨던 것 못 쓰셨던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쨌든 기꺼이 돈이 조금 올라도 낸다. 아이템을 뭐 조금 선물 사는 그 종류를 줄일 수는 있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할러데이 때가 되면은 그 인형 마텔 인형 어린아이들 인형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뭐 2H21인가 그 유명한 인형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소매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가능하면은 뭐 살 수 있을 때 사둬라. 나중에 가다 보면은 많이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그리고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선반에서 금방 예전보다 더 빨리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살 생각들도 있고 전문가들은 미리 사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요. 아주 몇 개월 동안이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듯 하다가 최근에 정말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뭐 이틀째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여성으로서는 지금 유일합니다. 유일한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회 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그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경제, 국방, 사회에 관한 중요한 북한의 정부 조직 중에서 그 최고의 조직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치인의 여자로서 유일하게 김여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대강 뭐 이름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어떤 사람이 나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뭐 강등되는 사람도 있고 은퇴하는 사람도 있고 은퇴하기 싫은데 은퇴를 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정책을 맡았던 사람은 뭐 나이도 많지만 물러나고 그리고 강등된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무기 책임자.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며칠 전에 발사했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잖아요. 막 하도 그 속도도 빠르고 궤도도 달라지고 하니까 요격하기가 힘들다는 물론 아직까지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한 신무기 책임자인 박정천 이 사람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박정천과 이제 김여정 그 밖에도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또 젊죠. 이 김여정은 너무 젊고 해서 이 김여정의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회 딱 그 선정이 된 것 결정이 된 것은 북한의 권력 구조의 시멘트화 완전히 그 시멘트로 발라버린다는 거죠. 김정은, 김여정 이런 형태로.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더 중요해 보이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연설. 최고인민회의 연설. 미국은 어제도 그 성김 북한 대사가 뭐 대화하겠다, 적대 감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딱 그 북한 마음을 지금 정해놓은 겁니다. 한국에 손을 뻗고 미국을 적대시하고 사실은 북한은 그 한국에 대해서는 그 간간히 조금씩을 빼고는 거의 미국과 상대하려고 했고 한국을 이제 뒤로 놓고 이랬던 적이 많고 지난번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할 때도 한국이 굉장히 주도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리를 놓고 했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한국을 약간 그 내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북한의 티피컬한 정책이라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 이번에 한국과는 또 그 관계 개선을 시사했죠. 10월 초에 그 핫라인을 그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할 뜻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아니 뭐 속임수, 적대 행동 그리고 가면 뭐 이런 그 표현들을 쓰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더 나아진 것이 없다. 그렇게 속임수와 적대 행동을 가면 속에 숨기고 간다고 우리가 모를 것 같아? 뭐 이런 뜻이요. 그러면서 한국도 미국의 의사에 많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월 초에 핫라인, 전화, 팩스 이런 것 개설할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조건을 붙여요. 이중 플레이 태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하고 어쨌든 남북 관계는 화해와 적대 사이에서 화해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점점 교활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아무리 적대 의도가 없고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왜 지금 이렇게 미국을 멀리하고 한국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냐. 넘버 1, 2, 3, 4 이유를 일반인들도 북한 뉴스를 쭉 팔로우하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BBC 방송이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한미 합동 군사훈련 끝났잖아요. 두 번째,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세 번째, 이 점이 조금 주목이 되기는 해요. 한국의 대선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대선이 있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받을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전혀 북한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질지 모르니까 그 전에 북한으로서 받아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챙겨야지 되는 그런 부분은 뭐 물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나 이거는 마무리가 돼야지 된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네 번째는 BBC도 얘기를 하네요. 평양은 아주 오랜 동안 워싱턴과 서울을 따로따로 관리해왔다. 목표는 워싱턴이라는 거죠. 목표가 워싱턴이라는 게 왜 지금 한국에 손을 벌리나 하는 두 번째 목표에 연결이 되는 거죠. 경제. 너무 어려운데 뭐 한국에 뭐 좋게 말해서 미국을 향해서 뭐 좀 풀어달라고 제재 좀 풀어달라고 하면은 한국 정부가 그것이 풀어진 상태에서 아니면 적당하게 예외를 두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이유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Council for National Policy라는 약자로는 CNP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전국정책위원회 정도가 되는데 이 전국정책위원회라는 데가 처음 만들어진 게 40년 전쯤이랍니다. 그 당시 이제 80년대예요. 81년도에 기독교 그 우파 몇몇 사람이 한 3사람 정도가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레이건 행정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려고 했는데 40년이 되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보수적인 여러 그 이슈를 많이 다루는데 반이민 정책까지 포함을 했어요. 당연히 뭐 낙태 반대, 뭐 동성애 이런 거 반대가 돼 있고 하는데 문제는 이 멤버들이 분명히 있는데 멤버들의 리스트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어찌하여 그 멤버들을 알아낸 겁니다. 뭔가가 새어 나온 거죠. 정부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멤버 자체에 대해서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랬는데 보니까 리스트를 보니까 공화당 정치인들, 부자 기업인들, 또 뭐 미디어 재벌, 반낙태, 반이슬람 극단주의, 또 혐오 그룹까지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이 그룹에서 결국은 정치인들도 공화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아주 극우의 이슈 자체를 메인스트림으로 그동안 많이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들도 속해 있고 뭐 보잉의 부회장이라든가 맥주 쿠얼스 패밀리 스티브 포브스가 가장 뭐 경제계에선 잘 알려진 사람이고요. 포브스 미디어 창업자, 모건 스탠리의 수석 부회장도 들어가 있고 총기협회의 웨인 라피에르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뭐 탐 딜레이 같은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들어가 있고 위스콘신의 주지사 스캇 워커 같은 사람, 그리고 뭐 라인스 프리버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로 극단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지금 빌 왈튼이라는 분이 회장인데 이분은 지난해에 대선 치를 때도 이건 선과 악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동안 뭐 부시 전 대통령도 이 그룹에 갔었고 트럼프 현 대통령 때도 당연히 갔고요. 그 밖에 이렇게 공화당의 정치인들을 굉장히 점점 더 영입을 해서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멤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 그룹이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극단적인 우파의 힘도 커진다는 내용이 어제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또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머리 염색약 수하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니콜라 사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이었는데 참 초라해졌어요. 뭐 선거 자금을 알면서도 2배 썼다 해서 1년 가택연금 벌써 이제 발찌 팔찌 같은 거 차고 다닌다죠. 강희신이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